당연한 듯 한번 가입해놓고 계속 쓰고 계시는 인터넷 TV 3년 이상 쓰고 계시다면 비교원에서 갈아타시고 사은품도 챙기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TV 신규 가입 시 52만원, 휴대폰 구입 시 최대 50만원, 정수기 렌탈 시 최대 30만원, 이렇게 다 합치면 최대 132만원의 혜택을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기존의 혜택보다 더 늘어났습니다. 여기에 인터넷 가입한 후에 쓰던 휴대폰 알뜰폰 그대로 통신사 변경만 해도 최대 30만원 혜택이 있고요. 본인이 가입한 후에 추천을 통해서 지인을 가입시키면 한 사람당 4만원짜리 모바일 상품권을 무제한으로 드리는 이벤트가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안 철저해서 한 건의 사고도 없었고요. 8억 이상의 보증보험에 가입해 있는 비교원, 인터넷 TV, 휴대폰, 정수기 비교는 비교원을 이용해서 혜택도 누리시고 한번 서비스도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1670-2571 전화로 상담 신청하시거나 아니면 더보기에 있는 링크 이용해 주시거나요. 또 네이버에 비교원 검색하셔도 상담 신청이 가능하니까 많이들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한겨레 데일리 라이브 뉴스 다이브 시작합니다. 여러분 어서 오십시오. 고현준입니다. 자, 금요일에 함께 해주시는, 보통 이 시간을 노짱완으로 다들 기억하고 계신데 오늘은 노동완이 됐습니다. 자, 세 분과 함께합니다. 노영희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자, 그리고 이동학 전 최고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한겨레 21 김한 기자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이렇게 세 분과 함께 합니다. 장유미 변호사가 지금 미국 출장 중이어서 우리 이동학 최고가 함께 해주고요. 오늘도 여러분 많이 기대해 주시고 좋아요 빡빡 눌러주시면서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뉴스 들어가는데 지난 며칠간 저희 뉴스 이제 첫 번째 질문이 계속 똑같았어요. 뭐 토론회가 있었고 마지막 토론회가 SBS에서 12일에 있었는데 마지막 토론회 어떻게 보셨는지, 또 지금 전당대회 판세 어떻게 읽고 계신지 두루두루 한번 이야기해봤으면 좋겠는데, 이동학 전 최고는 뭐 방송 다니면 토론회 얘기 많이 하죠? 많이 하죠. 네, 저는 그 칭찬합시다 너무 좋았습니다. 네, 이번 주는 약간 수습 국면으로 들어가는. 칭찬 맞아요? 아니, 전 칭찬으로 네. 이게 가슴이 짠해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야, 저 세 명이서 힘을 네. 합치면 못할 일도 없겠다. 국민의힘 뭐 100개 정당이 쳐들어와도 다 막을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했죠. 내가 이번 주에 들은 토론회 평 중에 제일 참신한데? 제일 이해가 안 되는 토론인데. 이런 멘트들이 구독자를 떨어뜨려요. 그렇지. 참신하다. 내가 참신하긴 하다. 내가 잘못 이해하고 있었네. 아니, 민주당 이러다가 진짜 부러지겠어요. 안 돼요. 그러니까 당적이 있는 분으로서는 지금 걱정스러운 것도 사실이죠. 그렇죠. 많은 걱정이 들고. 아니, 전당대회를 여러 번 치러봤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거의 역대급인 것 같은데 정말 역대급인 것 같아요. 친이 친박 싸움 이후에 그때 저 한나라당 시절에 완전 개판이었네요. 제일 세다라는 지금 평가인 거죠. 사실은 그 각 당내에서 당내 경선이나 전당대회에서 경쟁하면서 나온 뉴스들이 결국 아까 친이 친박도 다 결정적인 부메랑이 돼서 돌아오기도 하고 그랬던 거 아니에요? 그때 이제 그렇죠. 최태민 다스 이런 얘기 다 나왔던 거니까. 그렇지. 감옥 가는 건 뭐 둘째치고 어쨌든 당 자체가요 그대로 유지가 되기 어려우니까 그래서 저는 그냥 바라건대 월요일 날까지 그 전에 고소 고발했던 거 다 취하했다 하는 연설을 했으면 좋겠어요. 후보자들이. 네. 근데 취하하려면 내일부터 휴일이라서 안 되잖아요. 변호사님 어때? 실무적으로 말이라도. 아이, 괜찮아요. 고소 취하 뭐 이런 거는 그 민원실에 가. 아니, 경찰관들 지금 할 일도 많은데 민원실에 가져다 내면 됩니다. 좋습니다. 우리 이동학 최고의 칭찬합시다에 대한 칭찬 잘 들었고요. 근데 칭찬합시다 코너가 제대로 안 된 거 아니었어요? 뭐 이렇게 행복해야지? 너무 재밌지 않았어요? 저는 너무 재미는 있더라고. 재미는 있었는데. 이런 거 아니에요? 아유, 그래도 마지막이라 선물 갖고 왔어요. 집에 가서 집에 딱 갔는데 뭐야 이게? 그러니까 쓰다듬다가 뼈를 하는 그래. 칭찬할 거리들을 찾기 위해서 애썼다라는 느낌도 동시에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우리 노영애 변호사는 지금까지 이 전당대회 진행되는 과정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너무 힘들게 보고 있습니다. 힘들다. 저한테 연락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나는 너를 조용히 응원하고 있다. 제발 조용히 말고 좀 세게 겉으로 드러나게 응원해 달라고요. 정말 너무 힘들었고요. 그래도 이제 8월 17일 끝나고 나면 다시 수습이 되지 않을까라는 한 가닥 희망이 사실 있는데 오늘 이동학 최고 만나가지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별 그거 아닌 것 같아서 내가 사실은 되게 마음이 되게 불편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뭐 여러 장면들이 연출이 되고 있고 또 여러 발언들 계속 회자가 되고 있고 뭐 요새는 뭐 유튜브 시절이라 그런지 뭐 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 쇼츠 되고 끝내죠. 있어서 쇼츠 끝내죠. 쇼츠들이 우리 김한 기자가 꼽아주는 최고의 발언은 어떤 게 있었을까요? 국정과제 1호가 제일 치명적인 장면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게 이제 이번 전당대회 얽히고 설키고 뭐 펼쳐지고 접어지고 있는 이 구도를 단적으로 드러낸 장면이었던 것 같고, 근데 더
재밌는 건 송영길 후보 측이 그 질문을 그런 의도로 한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얻어 걸린 거예요. 맞아, 사실은 진짜. 그 질문하고 그 다음 말을 다음에 이어가고 중요한 있었는데. 거였는데. 그래서 원래 공격 포인트는 국정과제 1호가 5.18 정신 헌법에 넣는 건데 당대표 1년 하지 않았냐. 당연히 알았을 또 것이고. 다수당인데 왜 그걸 못했냐 이런 이제 가려고 하는데 취지는, 그런 정도면 이제 정청래 후보도 방어 가능하죠.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아예 그 답변이 안 돼 버리면서 이제 그 장면이 굉장히 좀 이번 전당대회 전체에서도 굉장히 상징적인 장면이 되지 않았나 싶고. 난 제일 웃겼던 게 50호 뭐예요가 제일 웃기던데 그 다음에 네. 그 다음 날. 그 다음에 다음 송영길. 네. 이왕 물어볼 거면 그러면 뭐 89호 뭐예요? 이런 아예 이런 거를 물어보지. 네. 94호 뭐예요? 아이 그건 당연히 모를 게 뻔하니까. 저는 뼈의 장국이 가장 기억에 뼈의 남았습니다. 장국. 네, 뼈의 장국. 뭐 그러니까 송영길 후보 보니까 이제 난 붕어 붕어가 제일 재밌던데. 예. 아 붕어 IQ. 사과를 했어요. 네. 그리고 뭐 정청래 후보는 여기에 대해서 김민석이 시켰냐 이런 아유. 반응을 내놓기도 했었고. 그러니까 후보들 간의 신경전이라고 이제 언론에서 보통 쓰는데 보통상 정치인들이 앞에서 막 서로 막 잡아먹을 듯이 그러다가도 뒤에 가면 괜찮다 그러지 않습니까? 서로 네. 어깨동무하고 또 농담하고 지낸다고 하는데 이동학 최고가 보기에는 지금 그런 상황입니까? 아니요, 전당대회 때 감정이 남을 것 같아요. 남을 것 같아요. 감정 그 정도다? 남고요. 저는 아. 끝나도 이게 보통 이게 웬만해서 막 MT도 가고 막 음. 삼겹살도 먹고 소주 마시고 막 우리가 정말 잘못했다 막 하면서 이게 하지 않으면 예. 이거는 감정의 기복이 굉장히 심해질 것 같습니다. 아.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조국 사태 때 네. 조국 사태 때 저희 편집국에서 무슨 대토론회도 하고 이게 판단이 완전 다르고 여전히 그게 해소되지 않고 있는 상태들이 있거든요. 한겨레 내부에서도 그러니까 진보진영 전체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벽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 정도까지인지는 모르겠으나 시간이 지나봐야 네. 알겠지만 어떤 벽은 생긴 것 같아요. 그 벽이 뭐 이렇게 쉽게 무너질 수 있는 벽도 그런 아닌 건 것 아닌 것 같다. 같고 그러니까 존재한다는 건 이제 인정해야 될 것 같고 근데 이거를 그렇다라고 해서 늘 그 얘기만 하는 건 아니니까 어느 정도 수준에서는 정리되고 갈 텐데 특히 이제 당내 뭐 후보들 간의 문제가 아니라 거기야 뭐 워낙 정치 오래 하시고 체급이 있는 정치인들이니까 지지자들? 예, 그렇지 않을 텐데 지지층이 지금 이렇게 됐다라는 게 이재명 정부 입장에서도 어쨌든 4년 이상 끌고 가야 되는데 예. 굉장한 부담으로 작동을 할 거고 이게 뭐가 되냐면 후반부로 가면 예를 들면 한 6, 7 정도 돼야 비판할 수 있는 다고 하면 그 전에는 이 허들이 낮아지기 시작해요. 그러면 그렇지. 정부 입장에서는 굉장한 부담이 발생하는 건데 이미 이제 뭐 최근에 뭐 부동산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에서 과거 같으면 이 정도 톤으로까지 나오진 않을 것 같은 데에서 또 부담이 없어졌어요. 왜냐하면 이쪽 지지층이 분열되고 좀 허물어졌다는 예. 게 확인이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현안들이 반영되는 속도도 아마 이렇게 되면 또 늦어질 수도 있는 것이고 뭐 여러 가지 이제 기능적인 부분에서도 제 역할을 못할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리고 예를 들어서 집권 여당이 해야 할 일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뭐 네. 정부 청와대와 연결해야 돼서 생각할 것도 많은데 지금 그런 것들은 거의 다 지워져 버리고 있는 것 같아요. 집권 여당의 역할 중에. 그렇죠. 이거 사실은 거의 주도하다시피 해서 해야 되는 예. 것인데 그게 이제 쉽지가 않고 오히려 정부에서 나오는 것들에 대한 수습도 해나가야 되는 것인데 내부 싸움을 하다 보니까 그리고 지금 아까 말씀 잘해주셨는데 1년 차 때는 그래도 뭘 실수를 해도 그래서 우리가 뭐 봐줘야지 예. 뭐 언론도 그런 시각들이 아량들이 있었던 거죠. 근데 이제 허니문이 거의 완전히 끝났다라고 그렇죠. 이제 봐야 되고 이제 완전히 내부에서조차도 대통령의 실수 혹은 당 대표의 실수 이런 것들이 내부적으로부터 비판이 계속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기사 드는 거예요. 마지막에 꼭 네. 나오잖아요. 중요한- 당 내부에서도 이런 얘기가 나온다. 아니면 끝나고 이제 공항 들어오는데 따로따로 들어오는 거. 여러 가지 생각이 예. 들잖아요. 예. 네. 요새 드라마 뭐 봐요? 킬러들의 쇼핑. 자, 여기 잠깐만 박일사님이 음. 박알사님이 붕어는 어떤 방송 패널도 비판 안 하죠. 이게 공정합니까? 이러셨는데 저 비판했어요. 저는 다 해요. 다 해요. 송영길 대표가 그렇게 송영길 의원이 그렇게 얘기한 거는 되게 부적절했다라고 아침에 방송했습니다. 그래서 사과도 있었고. 네, 예. 사과도 있었습니다. 예. 자, 어떤 상황들이건 간에 8월 17일이 되면 이 국면은 일단 끝이 나게 될 텐데 이제 막판 호남 서울 수도권 이제 뭐 온라인 투표 다 진행이 되고 이제 국민 여론조사 30%이 부분이 지금 남아 있는 상황. 어떻게들 보세요? 마지막 막판 판세 뭐 이게 더 길게 얘기하는 것보다 누가 될 것 같으세요? 당 대표는? 저는 결국 김민석 후보가 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우세하다? 왜냐하면 어떤 관점이 가장 앞에 있는 거냐면 대통령하고 그래도 주파수를 맞춰서 이게 2년 차에서 1년 차도 약간의 그런 흔들림이 있었는데 2년 차에 가서 더 그렇게 되면 어떡하지? 이미 지지층들의 어떤 이격거리는 벌어진 것 같은데 예. 그나마 이걸 수습하고 주파수를 맞춰서 갈 수 있는 후보가 김민석 후보가 좀 가까운 것이 아니냐 이런 잣대가 제가 볼 때는 좀 판단 기준으로 좋습니다. 유권자들이 생각하실 것 같아요. 노영희 변호사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금 이제 호남 투표율이 사실은 어제까지는 그렇게 높지가 높지 않았었어요. 않았습니다. 예. 그런데 ARS까지 합쳐가지고는 또 60% 넘었다 막 이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사실 이제 그걸 좀 봐야 되긴 합니다만 만약에 투표율이 조금 높았다 그러면은 저는 김민석 후보하고 정청래 후보 간의 표차가 좀 벌어질 것 같고 송영길 후보한테 원래는 주려던 표들이 사실 김민석 후보한테 많이 갈 가능성이 있다. 왜? 사실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당이 분열된다는 생각이 더 많아서.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과반을 몰아줘야 된다는 생각을 그렇죠, 한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만약에 지금 투표율을 제가 확인을 못했지만 만약에 투표율이 매우 높다 그러면 전 오히려 김민석 후보하고 정청래 후보 간의 표 차이가 10% 넘게 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요. 그렇게 되면 서울 수도권이나 뭐 경기 이쪽에서 사실은 정청래 후보가 더 유리하다고 나오는데 그 유리하다고 나오더라도 그 퍼센테이지가 크지는 않을 것 같아서 표 차이가 그렇게 되면은 50% 그냥 과반 넘는 것으로 해서 김민석 후보가 그냥 정리를 해줬으면 사실은 제일 좋겠고 이거 그냥 저의 개인적인 바람이고 그렇지 않으면은 누구라도 50%만 넘으면 그냥 그 무조건 순응하는 걸로 가야 되고 만약에 그게 아니라 그러면 그냥 1등했던 후보가 선호투표제 합쳐서 또 1등하는 게 사실은 그 다음에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안 그러면은 갈등의 요소들이 좀 사라지는 안 그러면 1등은 누가 했는데 선호투표 합쳐가지고 갑자기 그 사람이 뒤집어지게 되면 이거 정말 최악이거든요. 그래서 그것만 저는 좀 정리해주면 어차피 다 같은 당이었고 다 같은 동지였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은 싸우지 않고 이랬으면 좋겠어요. 김한 기자도 혹시 제가 또 AI 시켜갖고 계산을 또 다 해봤죠. 100% 나와야 이기는. 그러니까 본인이 했다는 소리는 안 하네요. 그래도 AI가 더 잘하죠. 질문을 중요한 거죠. 질문. 근데 그 1차 과반을 넘기려면 지금 추세라고 한다면 호남에선 김민석 후보가 앞서고 서울 수도권은 누가 이기든지 박빙일 거다. 그다음에 여론조사도 뭐 비슷한 추세로 간다라고 하면 호남에서 김민석 후보가 과반을 넘기려면 55 정도 나와야 돼요. 호남에서. 그러면 이제 서울 수도권에서 1, 2% 차이나 이렇게 된다라고 하더라도 뭐 3% 이상 서울에서도 이기면 당연히 더 훨씬 그렇겠죠. 넘기겠고. 그러니까 호남에서 AI 그 계산상으로 마지막이 한 53. 그러니까 안정적 구간으로 들어가려면 55 정도가 나와야 되고 정청래 후보 입장에서는 이거보다 더 높아야 되니까 57에서 60 그렇죠. 정도가 나와야 4, 5는 더 높아야 되니까. 그렇죠. 호남에서 이겨요. 근데 이제 그러면 어디 걸릴 거냐? 김민석 후보가 이기는데 50에 걸리느냐, 52에 걸리냐, 뭐 55에 걸리냐 이거에 따라서 서울표를 까기 전에도 어느 정도 윤곽은 이제 사실 드러나고 지금 뭐 여러 가지 썰들이 있는 거잖아요. 호남에서 사실은 엄청 벌어져 있어. 아니야. 뭐 호남이 붙어 있어. 근데 어쨌든 호남이 토요일 날 먼저 발표가 되니까 이거를 보면 좀 나올 것 같고 서울 수도권이랑 여론조사, 국민 여론조사는 사실 이제 추세선을 벗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서 오늘 막 2,000명씩 조사하고 이런 조사가 몇 번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일단 토요일 날 결과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김민석 후보 입장에서는 55를 넘기는 승리가 나와야 되는 거고 55가 안 넘는 승리가 나오면 서울 수도권이랑 여기까지 봐야겠죠. 근데 이걸 종합하더라도 저는 사실 뭐 이 방송에서도 하고 여러 방송에서 얘기했지만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내심을 드러내는 것 같은 발언까지 하고 여러 가지 정치적 상황과 순리로 봤을 때 정청래 대표가 불출마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었는데 그게 정치적 순리에 더 가깝기 때문에 근데 이제 출마를 했고 근데 이 정도 지지율을 모은다? 그리고 이렇게 박빙으로 간다? 이것도 사실 예측을 좀 뛰어넘는 정도긴 하죠. 근데 하나만 물어볼게요. 이거는 제가 진짜 궁금해서 잘 몰라서 물어보는 건데 사실 이제 어제 오늘 계속 얘기 나온 것 중에 하나가 이거는 제가 확인이 안 됐는데 나온 얘기를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제 정청래 후보 측이 신천지하고 뭐 친인척 관계다. 근데 그 사람이 광명에서 뭐 도의원도 했었었, 뭐 무슨 의원도 했었었다. 이제 기초단체 의원 4대와 5대 때 했었다. 이제 이런 얘기 나왔거든요. 정말로 그런 것들이 만약에 맞다 그러면 그게 이번에 지금 서울 경기하고 호남에서 투표할 때 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요? 그거 어떻게 보세요? 아직은 왜냐면 투표가 안 끝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근데 사실관계 확인이 먼저 돼야 되지 않을까요? 이게 그러니까 저도 관련 뉴스를 깊이 볼 수가 없는 게 자료가 거의 없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확인이 거의 안 되는 상황인데 뭐 결정적인 확인을 하려면 증거가 나와야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영향력을 미칠까라는 생각이 전 일단은 듭니다. 이 내용들은 그러니까 뉴스라는 건 계속해서 생산이 될 수도 있는 것인데 사실관계에 기반하느냐 안 하느냐를 또 그러니까 뭐 당원들이나 누구나 이제 생각하지 않을까. 그렇죠. 그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지금 현재의 추세라는 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추세 범위 내에서 움직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비슷한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김민석 후보가 앞서가고는 있는데 호남에서 득표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뒤까지 다 연결될 것이다. 이 얘기는 많은 분들이 비슷하게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크게 영향 안 받을 거라고 보시는 처음처럼님도 계시네요. 이번 전대에서 그래서
굉장히 중요했던 결과는 첫 번째 충청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충청 결과가 그렇게 나오면서 정청래 캠프 쪽에서 어떤 당황들이 좀 있었던 것 같고 그러면서 이제 급격하게 캠페인 전략이나 이런 게 변경되는데 뭐 지난주 방송에도 말씀드렸지만 타이밍이 약간 안 맞는 미스들이 나면서 뭔가 이제 우왕좌왕하는 것 같은 느낌이 나고 거기에 플러스 이제 쫓긴다는 인상이 있는 상태에서 뭐 팀 정청래라고 하는 인원들이 이제 말하자면 보였던 모습도 이런 것들이 겹쳐지면서 결국엔 저는 그게 이제 호남 표심에서 어떻게 집결되느냐 요거겠죠. 뭐. 예. 지금 말씀드린 순간 슈퍼챗이 하나 들어와가지고 이카헬하님이 대왕고래 응원합니다. 올해도 기자상 가자. 제 팬이 있다고요 어딘가에. 평타적이다. 저기 재수 씨 여기서 이러면 안 됩니다. 예. 재수 씨 간 거구나. 아무튼 많은 분들의 응원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슈퍼챗은 저희가 이렇게 들어올 때마다 소개를 해드리는데 간간히 모여서 오늘은 노 변호사님 응원하시는 분이 좀 많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오늘 힘들어하시는 영친이 분들이 많이 보이긴 했는데요. 힘들어요. 좀 더 티나는 응원 부탁드리면서 마음으로 응원하는 건 아무도 몰라요. 그렇지. 그래요, 진짜 현실적으로 응원해 주세요. 구독자 수가 늘어야지. 너무 구차하다. 아니 사람들이 와가지고 날 비웃는데 너 구독자 또 빠졌지? 또 빠졌지? 이러면서 나를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 부분에 안 긁혀야 되는데 할 때마다 긁혀요. 그리고 음주운전 전과 입원 이런 것도 맨날 하는 거예요. 붕어빵 가게님처럼 내가 사과했어요. 붕어빵 가게님 그만하세요 이제. 성찰하고 반성. 그러니까 성찰하고 이런 얘기들을 반성하고. 본인 입으로 직접 하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노예기 변호사는 여러분들이 또 어떤 반응을 보여주시면 응원을 하면 또 그만큼 또 즐거워하시는 내가 분이죠. 그렇죠. 몇 명 있어요. 유튜브 없었으면 저 사람 어떻게 살았을까. 그 중에 한 분이에요. 누가? 이용희 변호사 왜 유튜브 이래? 진짜 최적화돼 있다. 여기보다 더 최적화돼 있는 거 이정주. 그렇죠. 네. 예전에 저 변협에서 대변인 하실 때 그때는 뭐 유튜브가 이런 거 없었잖아요. 그 변협 대변인실에서 만나면 그렇게 재밌는 거예요. 그렇죠. 저런 대변인이 없습니다. 아무튼 없죠. 그때 유튜브가 있었어야 되는데. 있었으면 그러니까. 끝났지. 지금 그 방에 CCTV 달아놨잖아. 100만 갔어. 내가 엄청 유튜브를 컸지. 처음 시작했어야 되는데 진짜 내가 너무 한이에요. 당연한 듯 한번 가입해놓고 계속 쓰고 계시는 인터넷 TV 3년 이상 쓰고 계시다면 비교원에서 갈아타시고 사은품도 챙기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TV 신규 가입 시 52만 원, 휴대폰 구입 시 최대 50만 원, 정수기 렌탈 시 최대 30만 원, 이렇게 다 합치면 최대 132만 원의 혜택을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기존의 혜택보다 더 늘어났습니다. 여기에 인터넷 가입한 후에 쓰던 휴대폰 알뜰폰 그대로 통신사 변경만 해도 최대 30만 원 혜택이 있고요. 본인이 가입한 후에 추천을 통해서 지인을 가입시키면 한 사람당 4만 원짜리 모바일 상품권을 무제한으로 드리는 이벤트가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안 철저해서 한 건의 사고도 없었고요. 8억 이상의 보증보험에 가입해 있는 비교원, 인터넷 TV, 휴대폰 정수기 비교는 비교원을 이용해서 혜택도 누리시고 한번 서비스도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1670-2571 전화로 상담 신청하시거나 아니면 더보기에 있는 링크 이용해 주시거나요. 또 네이버에 비교원 검색하셔도 상담 신청이 가능하니까 많이들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